네, 안녕하세요. 설원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소식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점점 안정되는 10년물 시장금리의 움직임으로 그동안 낙폭을 계속 키워왔던 부분을 이제 만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더 금리가 내려와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어제 10년물 기준 움직임은 20bp가 내려가면서 이런 움직임은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를 쳤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TLT는 한 2.5% 정도 올랐고 TMF는 거의 한 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채권금리도 한국 10년물 기준으로는 현재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조금은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유추를 해봤을 때 저희는 미국 장기 채권을 투자를 하면서 경기가 경착륙되면서 채권 금리는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현재 시장의 뷰는 버냉키 시절에 제로금리까지는 내려갈 수 없을 것 같고 10년물이 한 3% 정도까지는 내려와 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재무부의 3분기 채권 발행량은 시장 컨센인 8천억 달러에서 한 7,600억 달러 정도로 재조정이 됐고요. 단기 채권인 빌은 줄이고 노트 중에서 한 5년에서 7년물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10년물과 이제 본드, 초장기 20년에서 30년물은 줄여가면서 이제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기관들에서는 이제 재무부는 높은 이자를 주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보다는 그보다 듀레이션이 적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이 적중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5%의 금리를 10년에서 30년 기간 동안 계속 주기에는 앞으로 더 낮아질 것 같은 금리를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무책임한 어떤 돈을 막 쓰는 미 재정부의 행동을 계속 시장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죠. 최근에 드러켄 밀러가 마켓워치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따르면 역대 재무부 장관 중에서 최악의 장관이 옐런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왜 제로금리까지 내려갔었던 상황에서 장기물 채권을 발행을 안 한 부분은 참 멍청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생각해보면 미국의 시민들이나 회사들은 그때 초저금리로 다 리파이낸싱을 했다면 재무부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채 발행을 더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고 나서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발행을 하는 아주 이제 멍청한 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옐런의 실수로 2033년까지 부채 만기를 연장하면 금리가 현재 수준에 있을 때 이자 비용만 GDP 대비 4.5%에 달하게 되는 거고 2024년까지 이자 비용은 GDP의 7%에 달하게 되면서 이것은 모든 재량 지출의 143%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10년에 5%를 준다는 미국 채권의 롱 포지션으로 이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드러켄 밀러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런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장기물에 베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은 기준금리가 7%까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0.75bp도 더 남았다 올릴 룸이 더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공화당의 이제 케빈 메카시 같은 하원 의장이 이제 떨어지고 앞으로 새롭게 선출된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제 무책임한 바이든과 옐런의 돈풀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취지에서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자경단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도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계속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어제 나온 지표들 중에서는 ADP 같은 경우는 이제 15만 명 정도의 고용자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했지만 11만 명 정도로 컨센에 비해서 낮게 나왔고 반면에 졸지에서는 전달보다는 960만 명에서 955만 명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어이없이 일자리 수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순간 졸지 보고서가 발표되고 금리가 이제 치솟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바로 다음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에서는 반전이 일어났죠. 사실 최근에 2, 3개월 정도 다시 제조업 지수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돈풀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대로 다시 제조업이 살아나고 그냥 침체보다는 진짜 노랜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10월 발표된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46.7로 컨센서스인 49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이제 신규 주문 지수가 지난 49에서 45.5로 급감한 것이죠. 신규로 주문한 양이 줄어들면 이제 제조업 지수는 더 낮아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결국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신규 지문 지수의 어떤 지수가 높은 걸 보면 결국 선행지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전 달까지 계속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내리꽂는 부분을 보면 미국 경기가 앞으로 하방으로 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 10년물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앞으로의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을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정말 알 수 없으나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로 인해 반영되는 시장금리의 하락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내일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이 또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유럽 제조업 PMI 또 역시 여전히 너무 좋지 않고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할 거 없이 모두 제조업 지수가 45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독일의 실업자 수는 10월달 발표치에 따르면 전월 15,000명에서 이제 30,000명까지 늘었어요. 당연히 독일은 지금 너무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만 잘 나가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고요. 앞으로 다가올 침체에 다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